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첸 훈 기세란입니다. 2021년 6월 6일 하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격조사 또는 보조사로 보는 카라연합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주격조사로 쓰이는 보조사는 은, 는, 이, 가, 깨서, 에서 이렇게 크게 한국어에서 쓰이는 문법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은과 는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문법적 장치들이 어떻게 서로 같은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일본에는 없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오늘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카라연합의 역사에 있어서 왜 그러한 문법적 장치들의 차이가 형성되고 있는가, 특히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주격조사, 보조사로서 문법적 장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지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은 은, 는, 이는 이거는 주루첸어에서 온 겁니다. 주루첸, 고조선어. 그리고 가는 한강 이남의 카라어에 있던 원래부터 있던 카라어의 문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깨서와 에서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몽골어 내지는 투르크에서 내려와서 접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일본어의 한 대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なたはその小説を読み終えましたか? 아나타와 여기 보면은 와가 있죠. 와. 이 와가 여기 보면 와가 있습니다. 아나타와 소노소셰츠오 요미 오에 마시다까? 당신은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까? 이런 일본어입니다. 여기 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여기 은어에 해당됩니다. 당신은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까? 아나타와 소노소셰츠오 요미 오에 마시다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게 주격조사로 쓰이는 일본어인데요. 한국어에서는 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1인칭, 어떤 제한적인 주격조사로서 그 가하고는 달리 한정적 용법으로 쓰는 은이지요. 근데 이 은이 한국어에서는 은눈으로 쓰는데 일본에서는 와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모든 동영상 내용을 본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개를 돌봅니까? 누가, 다래가, 이게 뭐 가가 있죠. 가. 일본어에서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누가, 한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개를 돌봅니까? 誰があなたの犬の世話をするのですか? 誰があなたの犬の世話をするのですか? 그는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彼は世界記録を破りました. 여기 와, 갸레와, 저피자를 써서 3인칭, 저피자를 써서 갸레,
한국 이 북쪽 말과 비슷하죠. 기아래 뭐 기아래와 그는 한국의 는에 해당합니다. 와가 한국에서는 와가 쓰이지 않고 일본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이죠. 1인칭을 한정하는 용법이다 이거죠. 주어를 한정하는 용법. 彼は世界記録を破りました。 갸레와 이렇게 발음했죠. 와죠. 그는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喉が渇いていないのですか? 노도가 할 때 가, 주격조사. 한국에서는 이제 목, 이로 이렇게 됐죠. 이에도 해당하는 주격조사. 이하고도 또 일치하는데, 느낌이. 제한적 용법은 아니죠, 이것은. 근데 일본에서는 가가 한국어와 똑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때는 이제 목에서 이 앞에 종성 기억이 왔기 때문에 이가 쓰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주격 보조사로서 이가 쓰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가가 쓰여도 모기가 뭐 이렇게 말도 하지요. 한국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가가 공통적으로 주격조사로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喉が渇いていないのですか? 그는 또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彼はまた私たちに会いたがっています. 여기도 갸레와 그는 또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갸레와 이렇게 와 또. 彼はまた私たちに会いたがっています. 자, 동영상을 다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앞서 보았듯이 한국어에 일본과 한국어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가죠. 이 말은 어디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근데 일본어에서는 은는이 없었지요. 은는을 대신하는 게 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와가. 그리고 이제 깨서에서는 당연히 일본어에 없습니다. 이거는 몽골 투르크에서 한국어에 들어온 것입니다. 좀 이따가 그 역사적 시기의 그 위치를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주격조사는 공통적으로 가만 일치한다. 그리고 주격의 한정적 용법인 일본의 와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의 은는이 그 역할을 한다. 왜 이러한 문법적 장치들의 차이가 발생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의 동아시아 지도인데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이면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가 큰 격변을 일어난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진시황의 중국 천하 통일, 그 다음에 유방의 한나라 건국, 그로부터 100년 후에 한무제 유철의 여기 흉노와 여기는 표시가 여기가 조르천 지역이죠. 조선입니다. 고조선. 조르천의 붕괴. 한무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이 두 세력이 붕괴되지요. 이 붕괴되는 이 세력들이 그전부터도 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이 해양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르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국 중국의 통일 왕조 한나라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남쪽으로 이렇게 흉노도 마찬가지예요. 잔존 세력이 이렇게 밀려들게 됩니다. 이 북방이 한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붕괴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쪽 체제의 기존 체제가 붕괴되니까 한나라의 힘도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 북방에 있던 부여 세력이 이게 몽골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부여 세력이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고구려도 만들고 여기 백제도 만들면서 남방으로 자기들의 문명의 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전체를 백제가 만들어지고 일본, 야마토 외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로 전개되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여기 마한 진안 변환이라고 하는 이 한강 이남에 있던 이 세력들이 그 전부터 넘어가서 이 야요인이 되는데요. 이게 BC 3세기 근처부터 넘어가면서 이게 야요이라는 그 당시에 조문이라고 존재했던 일본 열도 원주민 내 야요이가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언어의 본래 주격 조사에는 가와 와가 있었다 이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북쪽에서 이 주르첸 세력이 넘어오면서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특히 신라의 세력과 관계가 있는데요. 주르첸의 영향은. 그러면서 이 한반도 남부의 주격 조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샹노병사의 그 과정을 겪는데 그 주격 조사 한정적 용법의 와가 한반도에서는 소멸하고 그 자리에 용법을 은는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격조사 와 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가 이 주르첸의 영향을 받아서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접목이. 그래서 한국어는 은는 이, 은는 이, 여기 가까지 포함되는 주격조사 내지는 보조사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풍부하게 문법적 장치로 들어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여기서 야요이 시대부터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이 한 세력의 대국적 팽창에 의해서 흉노와 주르첸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영향하에서 남쪽으로 이 민족의 대거 이동이 시작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게 본래 있던 여기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언어를 문법적 장치를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어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와 일본어로 그래서 쓰면 와 가와 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반도 남부의 원래 원시 토종어의 주격조사인 가와 와가 일본 열도의 어느 날에도 주된 언어의 문법적 장치로서 주격조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원래의 한반 남부의 이 세력과 북쪽 주르첸과 부여의 세력, 이 훈누가 섞이면서 아까 보았듯이 이러한 문법적 장치들이 섞이면서 여기서 원래 있던 와, 이 와라는 한정용용법의 주격조사를 몰아내고 이 자리를 은는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르첸에서 이도 함께 더해지고 되고 북방 부여계와 흉노계, 훈과 이 부여계가 내려오면서 깨서와 에서가 보조사 내지는 주격조사로서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깨서 할 때 깨서는 이렇게 할아버지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한국어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존칭어를 쓰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지배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배 세력의 언어가 존칭어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은는도 이제 처음에는 지배어였지만은 주르첸어 있지만은 나중에 이 세력한테 먹히죠. 북방 유목민족인 부여계 주르첸
부여계와 그 다음에 훈누의 세력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흐르면서 한국어에는 은, 는, 이, 가, 깨서, 에서라는 주격 조사 내지는 보조사가 자리를 잡게 됐다. 그러니까 문법적 장치들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죠. 한국어는. 대신 일본어는 아주 단순하게 가와 와, 아까 이 와만 그대로 고대 카라오, 한강 이남에 있었던 마한지난 변한인들이 쓰던 북쪽에서 주르첸이랄지 부여계가 유목민족이 주도적으로 밀고 내려오기 이전에 쓰던 그 사람들의 언어가 그대로 섞이면 남고 섞이고 그리고 와는 사라지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어의 문법 장치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투르크어, 주르첸, 중국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문법적 종류. 오늘은 뭐 주로 주격과 여기 보조사, 여기 복격까지 보면은 얻는 이가가 어떻게 있느냐. 여기 가가 있죠. 일본어에도 가가 있죠. 이거는 일치하는 겁니다. 얻는은 여기에 보조사에 가면 얻는이 있죠. 얻는은 일본어에는 없고 그 자리를 와가 자리하고 있다. 이게 고대 한국어의 원시 문법적 장치다. 한반도 남부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어가 됐다 이 말이죠. 한국어에서는 이 와라는 것이 은는에 의해서 정복이기 보면은 은는에 의해서 이게 주르체너에서 왔는데 은는은 주르체너에서 왔어요. 은는이 이게 정복되는 거예요. 죽고 이것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또 주르체너에서 이게 복격이라고 써있는 여기 이가 주격 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는 이가 주르첸에서 왔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은 주르첸 중국어에 보면 여기 니가 있지요. 이지. 니가 바로 은는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국 발음으로 나 이렇게 발음하고요. 여기 은는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한국어로. 그 다음에 한국의 이가 주르첸에서 왔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를 시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한자를 가르칠 때 이것은 오를 시라고도 새기기도 하고 이 시라고도 새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오를 시는 이했는데 이 시가 왜 이 시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면서 이게 이제 그 창기를 파란가라지 이게 그 신라 향가를 보면 그게 보입니다. 좀 이따 그것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어의 주격조사 내지는 보조사는 은는 이 가가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는 이 가에서만 일치하고 와는 한국어에 원래 있었는데 고대 은는에 의해서 중복되어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는 이는 여기 주르체너에서 온 것이다. 그것은 오르시자와 이시자와 여기 어조사 여기도 그래서 이게 복격에다가 이시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주르첸 중국어 위치에 너가 있고 이제 한국어에 언눈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에서 깨서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몽골어에 어스 에서 으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 이런 것들도 있죠. 투르코입니다. 이것은 투르코. 개 뭐에게 할 때 개 이런 거 몽골어에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도 하죠. 그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의 주제하고 관계없으니까 말하지 않고요. 하여튼 깨서와 에서는 여기 몽골어와 투르크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들이 이제 남방으로 오면서 정복 지배자로서 등장하면서 이 말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래서 한국어가 얼마나 복잡한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 인종적 문화적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국이라는 그 책에는 그 역사서 환단국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내용들은 사실은 이 몽골과 투르크, 여기 주르치의 역사를 총망라해 갖고 엮어낸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거의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방금 얘기를 카라연합이라는 지용대라는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이렇게 아까 은는 이는 이 한자, 주르첸을 말한 거예요. 주르첸이 원래 한자를 쓴 사람입니다. 한자는 원래 동이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고대 좀 이따 그 역사적 배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르첸어가 이게 수용된 거예요. 그것이 은는 이고 여기에는 가하고 와만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어에 가서 그대로 정착했다. 그래서 일본어의 주격조사는 가와 와가 있다.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주르첸이 먼저 망하고 그 전부터 이 환황해권을 주름잡던 세력입니다. 상업을 하면서 무역을 많이 하고 농사도 지었지만은 무역을 많이 하면 황해권의 세력을 행사하던 그런 세력이 주르첸이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한반도에 이미 먼저 자리를 잡았죠. 한반도 북부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모두 자리를 잡으면서 오래전부터 수입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지만 투르크와 주르첸이 망하면서 그 자리를 이 몽골계가 뚫고 들어오고 이 투르크 계열, 흉노 계열도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말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에서와께서도 그 언어에 한국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BC 3세기, 1세기 그리고 AD 7세기까지에 이르는 약 1000년간에 걸쳐서 한국어가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일본어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주로 이 카라어의 문법적 장치에 기초하여서 역시 일본어도 이런 몽골과 투르크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어, 오늘날의 일본어가 문법적 장치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사진 속에서 확인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은는이 너, 중국의 너라겠죠. 이게 보면 너, 보면은 이 너가 어조사 너, 어조사 니라고 있는데 너라고 돼 있죠. 저 중국어 사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문에 구자라고 써 있죠. 문장에 잠시 멈추는 곳에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주격 조사 내지는 보호가 아니에요. 문법이 중국어와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주어의 다음에 쓰여 주어의 다음에 쓰는 건 맞는데 뭐뭐로 말하자면 뭐뭐에 이르러서는 라는 어떤 한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말로 쓰인다. 실제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오마나 이거는 이 너를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라오마너 마구는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은으로 해석되잖아요. 너 시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란조우 농구입니다. 그리고 샤오짱너 장군은 여기도 은이죠. 너 은으로 해석되죠. 축구를 좋아하고 시완 조치 여기 또 제목은 이건 한국에 나는 하라고 바로 일치하죠. 나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한국에 나는 하면 됩니다. 워너 나는 쥐 시완 타유 마오치 이게 배드민턴이라고 해요. 배드민턴. 이 보면은 배드민턴 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워너
워를 나로 바꾸면 나너, 나는, 는 똑같죠. 그래서 은는이 현재 쓰는 중국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도 이 상나라 문명 이후에 형성된 것이 중국 문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은 게 문명으로서 상나라의 청동기 문화를 비교하는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게 중국에서는 상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이후에 상나라가 최초로 또 각골 문자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한자의 뿌리는 바로 각골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중국 문명의 실질적인 원류다. 문자 정화를 했던. 바로 그 영향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게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문명은 현재 중국의 하족, 남방계통에 성조가 있는 언어를 쓰던 사람들의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북방으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인과 또는 몽골 투르크인과 유사한 그런 언어적 문법 장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상나라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언어 배경하에서 한자를 만들어 써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을 일종의 꼬시려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면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언어 자체는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요. 다만 이 문법적 장치 성격은 다른데 그 위치가 약간의 호환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주격 보조사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또 이가 보조사로서 있다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오를 시자가 그겁니다. 이시라고 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릴 때 새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 중국어는 이걸 쩌지시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데 시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저것이 그러면 중국어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중국어는 고대의 상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원래 상나라 사람들이 쓰던 그 한자가 중국식으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걸 이것이가 되죠. 이것이. 이는 어디서 온 한자인지 모르지만 거기 것이 오를 시자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이것이. 중국어는 저것이 그러죠. 그 저것에 해당하는 것도 중국어는 나거 이걸 여기다가 또 이 시를 집어넣으면은 이 시자를 나것이 한국어는 짜것이 이 시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 속에 이 오를 시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가 일치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주격 보호로서 복격으로서 이렇게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이 시가 주격 보조사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의 빈찌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어의 문법이 영어하고 유사한 면이 있죠.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 하면은 yes의 의미가 있죠. 긍정하는. 그래서 이게 그 동사예요.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근데 한국어의 또 위치가 한국어의 그 주격 보호 위치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호환성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리 잡을 때는 이게 주격 보조사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지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향가에 그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창기 파랑가라고 그 유명한 신라 때 향가죠. 김환전 씨가 해독해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서 보는데 여기서 두 대목이 이 시자가 보입니다. 여기 이 시자가 보이죠. 여기에 또 이 시자가 보입니다. 김환준 씨가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여지없이 주격 보조사로서 이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 그러면 머리는 이름 물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모래사자입니까? 모래가 현대어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로 읽으니까 사시 중국 발음은 서시 이게 팔은 갈라진다 이런 뜻으로 옛날 고대에는 새겼답니다. 그래서 모래가 가른 물서리에 이렇게 이게 해석됩니다. 김환진 씨 해드림에 따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해독보다도 여기 이 시자가 여기서 주격 보조사로서 정확히 한국어에 자리 잡았다. 이로써.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릴 때 이시라고 새겼던 겁니다. 이 이두라는 것도 조선 관가에서 후기까지도 하층 계급, 하층 관리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시 여기도 보면 눈이라고 이렇게 새겼지 않습니까? 이게 설시 눈 이시자 이게 주격 조사로서 지금 이게 아직 이게 한자를 같이 쓰면 한자를 갖다가 향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시자를 중국어의 그 이시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처럼 시의 의미처럼 쓰면서도 이것이 결국은 한국어의 현재 이의 주격 보조사 좀 넘어오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향가의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주루첸 문명은 아까 중국하고 주루첸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이 중국하고 주루첸을 같은 위치에 놔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주루첸은 이 중국 상문명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현대의 중국 문명에 중국어에 영향을 미쳤고요. 동시에 이것이 한국어의 또 뿌리에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문명을 중심에 놓고 그 이전에 이제 그 홍산 문화로부터 상문명이 나왔는데요. 홍산 문화와 상문명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한국과 중국은 문명적 공통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족적인 어떤 대결면으로 보면은 그 상문명이 하문명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전쟁에서 패해서. 하세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나라 세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남방 문화권의 세력이죠. 현재 성조가 있는 중국어를 쓰는 그런 성격의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 그 민족들이 동북방의 한국어랄지 몽골 투르크 계통의 언어와 유사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지요. 그것이 상나라의 갑골문이죠. 근데 그네들의 문명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명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여기면 요하 문명, 여기 청동기 시대 그 유적 분포도라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요동반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요하고 여기가 요서죠. 이게 적봉이고 그 청동기 시대 유적의 분포죠. 밀도 있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요하의 홍산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홍산문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전. 5,000년 전 이전. 5,000년 이후는 여기는 주루첸 형성되고, 이게 5,000년 이후는 이 홍산문화가 붕괴됩니다. 붕괴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동북아시아 지도인데요. 이게 한반도가 보이고, 이게 중국이 보이죠. 이게 이제 이 지역을, 아까 이 그림을 여기다가, 더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게 요동반도고, 여기에 적봉시가 있는 지역의 요하문명, 그겁니다. 이 요하문명의 그 홍산문화가 붕괴되면서, 왜 기후변화에 의해서 붕괴된 겁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추워지고 척박해지고 건조해지도록 바뀌면서 이 지역이 잘 살기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전에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점부터는 기원전 3000년 전쯤부터는 기후변화가 급속히 변동이 와가지고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이쪽이 이제 늪지대였는데 이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선진 문명인데 이 세력들이 이쪽으로, 이번 문명의 파도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상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하문명이 있었죠. 중국 하나라 문명. 근데 이게 상나라, 이 세력이 내려와서 이게 그 세력을 누르고 상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의 기초에서 갑골문자를 만든 거죠. 한자의 효시가 되는 갑골문. 그래서 그 상나라 문명의 갑골문으로부터 한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자가 원료는 바로 이 문명이 옮겨간 사람들, 그리고 이 문명이 일부는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게 요동반도 지역의 해성시, 오늘의 그 지역에서 또 동쪽의 주르체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명이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해가지고 주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주나라. 오늘 중국인들의 본류라 볼 수 있는 그 주나라에 의해서 망한 뒤에 이 세력이 북방으로 쫓기면서 이게 고죽국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조선 지역에, 기존에 있던 조선의 일부를 파고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자조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보았던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 국제정치적인 동아시아의 빅뱅, 한나라의 등장과 북방의 훈누와 이 주르첸을 붕괴시키면서 이 조선 주르첸 지역의 문명이 남쪽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부여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 신라는 이 주르첸 문명하고 관계가 있다고 일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르첸 문명과 관계는 이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이 신라, 지난 지역에 자랐던 신라가 영향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AD 7세기 정도에 여기를 통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한국인들의 언어 생활의 중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얻는 이가라는 이 주격조사가 오늘날처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확실한 배경이 되고 있다. 신라 삼국통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얻는 이가는 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부여계의 남하, 그 다음에 투르크계의 남하하고도 모두 연결되면서 한국의 역사가 대단히 인종적 문화적으로 짬뽕된 상태에서 주첸 문명이라는 농경 해양 문명, 그리고 북방의 투르크와 몽골이라는 유목 문화가 혼합되면서 오늘의 한국인의 언어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카라 연합의 이 지형도에서 보여주는, 이게 한국에는 이 퉁구스 여진족 만주 쪽의 사람들, 몽골 부여기에 가깝다. 투르크, 훈누, 이것은 한자, 이것은 주르첸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일본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의 이 카라. 근데 그 중심권에는 이 카라가 있었다. 카라의 기층 토대를 두고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를 한때 묶어서 카라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잠시 또 얘기 옆으로 새는데요. 이렇게 홍산에서 붕괴되면서 이 상 문명을 건립했다. 이 상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 일부가 여기 와서 이게 주르첸을 만들어 나갔죠. 이것이 붕괴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기자 주르첸이 형성되는 거죠. 이쪽이 합류하면서. 주르첸은 엄밀히 말하면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 그리고 이 바다, 그 다음에 이 장사를 잘하는 문명이었다고 해서 이 상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 한황해권의 해양 문명에 가깝습니다.
농경 문명이면서 해양 문명, 무역을 주름 잡았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방금 전에 이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한국에는 주격조사 가와 얻는 이가 에서 깨사가 있고, 일본어에는 단순하죠. 와와 가만 있다. 한국어의 얻는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어의 와인데, 일본어의 와도 고대는 한반도 남부에서 쓰였던 주격조사로서의 문법적 장치였다. 그러나 그 와보다도 언어적 효율성과 능률성, 경제성이 앞선다고 느꼈던 조르첸 세력들은 그 와를 누르고 그 자리에 은과 는이라는 한정적 용법의 주격조사의 보조사를 새로운 언어적 장치로서 자리잡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어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카라어를 기본 토대로 해서 방금처럼 주격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닮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라의 상징은 한마디로 주격조사 가다. 내가 할 때 가. 주격조사 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것으로서 주격조사 또는 보조사로 보는 카라연합의 역사. 결론은 북방으로부터 내려왔던 세력에 의해서 한반도 남부의 언어가 일본 열도로 밀려나면서 그 건너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 남부의 언어와 일본어가 공통주산으로서 분리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어와 한국어는 그런 면에서 문법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면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조르친 훈 개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